밤이 깊었다. 허름한 창고 안 형광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두 노인을 비추고 있었다. 78세의 박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 윤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치매 환자라고 믿었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혼란과 실수가 연기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정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마른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는 무너져야 했어. 그래야 너희가 안전해. 그 한마디는 윤정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버린 한 노인의 고백.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78세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가끔 산책 나가시는 걸 도와드리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엔 멀쩡하세요. 밥 드실 때도 텔레비전 보실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유독 재산 이야기나 남편의 과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표정이 흐려지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하세요.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공책이었는데 펼쳐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거기엔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 일정, 장 볼 물건 목록, 심지어 은행 잔고까지요. 글씨체도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필기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공책을 덮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제 자신이 비정하게 느껴졌죠.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치매 환자를 의심하다니.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뭔가가 걸렸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잔결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밤에 어디 가시나 싶어서 살짝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죠. 시아버지는 지팡이도 없이 골목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엔 지팡이 없으면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창고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죠. 창고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젯밤? 내가?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순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디 갔나?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밤에 몰래 외출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가끔 치매인 척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의 반응에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 예민해진 건지도 몰랐죠. 그렇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시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땅 문서 사본, 은행 통장 내역,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낯선 남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거기엔 사람 이름들과 주소,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 옆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켜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뭔가로부터 지키려고 하신 걸까요? 대체 무엇으로부터요? 저는 용기를 내서 동네 사람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오래 사신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아버지 말이지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다더라. 돈 문제로. 무슨 사건이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는데 누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어. 근데 다들 입 다물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아버지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밤이 되자 저는 다시 시아버지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죠. 시아버지는 어김없이 새벽에 집을 나서셨고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앞에서 시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창구 문이 열리고 다른 남자가 나왔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전혀 떨림이 없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윤정이는 모르게 해야 돼. 절대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따졌습니다. 당신 아버님 과거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걸 꼭 알아야 돼? 내가 모르면 안 되는 일이잖아. 나도 이 집안 사람이야.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당신도 아는 거지? 근데 나한테만 숨기는 거야? 됐어. 그냥 모르는 척 지내.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저는 다시 그 창고 근처를 지나갔어요. 이번엔 낮 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시아버지와 그 남자가 얘기하고 있었죠. 만서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철수야, 너도 알잖아. 그 사람은 집요해. 철수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그래도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이러는 게 맞나 싶어.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내가 무력해 보여야 저 사람들이 경계를 풀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치매 연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잠시 제 눈을 보시다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뭘 말이냐? 치매 아니시죠?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얼마 전부터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아니요, 알아야 해요. 저도 이 집안 식구잖아요. 그래서 더 모르는 게 나아.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엔 술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취해 있었죠. 당신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 무슨 소리야?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나. 형 생각도 나고. 형?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한테 형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당신한테 형이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었어. 오래전에. 어떻게? 사고였어. 근데 아버지 때문이었어.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됐어. 취했나 봐. 자러 갈게. 남편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형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시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 모든 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철수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주소는 시아버지 수첩에서 찾았죠. 낡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창고에서 봤던 그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박만석 씨 며느리예요. 할아버지와 무슨 관계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장철수는 잠시 저를 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은 단촐했지만 깨끗했어요. 앉으세요. 며느리분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할아버지께서 치매 연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장철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석이가 말 안 했으면 제가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가족인데. 그래서 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불안한 채로 살 순 없어요. 장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옛날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일인데. 무슨 사건이요? 만석이랑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사기를 쳤죠. 그 바람에 다들 큰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요. 만석이 아들, 그러니까 당신 남편 형님이 그 일에 연루됐어요. 결국 사고로 돌아가셨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사기친 사람은요?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요. 오히려 잘 살더라고요.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다 교묘하게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워낙 위험한 사람이라. 장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만석이 집안을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무력해 보이면 경계를 안 할 테니까. 그 틈에 우리가 증거를 모으려고요. 저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해를 쬐고 계셨어요. 아버님, 장철수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철수를 만났어? 네, 다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알 필요 없는 일이었는데. 아니요, 알아야 했어요. 아버님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너져야 했어. 그래야 너희가 안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존엄까지 내려놓으신 거였죠.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험해. 괜찮아요. 전 강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당신 형님 일 다 알고 있었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시아버님한테 치매 진단 받으라고 한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혼자 다 감당하게 내버려 둔 거잖아. 당신은 편하게 회피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무서워. 남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형이 죽은 게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봐. 그건 사고였잖아. 시아버님 잘못이 아니야. 알아. 머리론 알아.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은 계속 도망칠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아버님 혼자 두진 말았어야지.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와 장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셋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았죠. 그 사람이 또 연락을 해왔어요. 장철수가 말했습니다. 뭐래? 만석이 집에 볼 일이 있다고. 곧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이번 기회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준비는 다 했어요. 장철수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너는 빠져. 아니요. 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틀 뒤 그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만석 씨 오랜만이네요. 누구신지.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처럼 흐릿한 눈으로 그를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저 김성우예요. 성우? 누구더라? 옛날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잖아요.
김성우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이 좋네요. 요즘도 잘 사시나 봐요. 그냥 사는 거지. 시아버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몰래 녹음기를 켜놨어요. 만석 씨 옛날 일 기억나세요? 무슨 일? 그때 그 땅 말이에요. 제가 산 땅. 땅? 무슨 땅? 그 땅이 이제 값이 엄청 올랐어요. 곧 개발 들어간대요. 김성호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명의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석 씨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 옛날에 만석 씨 명의로 된 서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에이, 기억해 보세요. 20년 전 일이에요. 김성우가 조금씩 초조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만석 씨 큰아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 네, 기억나시죠? 그때 사고 난.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고 아니었잖아요. 그날 뭐 때문에 일이 커진 건지 만석 씨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김성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 안 썼으면 만석 씨도 같이 끝났을걸요. 내가 뭘 했는데. 경찰한테 잘 얘기해뒀죠. 만석 씨 아들이 혼자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부엌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럼 만석 씨한테도 이득이에요. 싫어.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내 도장은 못 찍어. 김성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석 씨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나가. 에이, 왜 이러세요? 치매 걸렸다더니 기억은 다 나시네요. 김성호가 비아냥거렸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다 기억해.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김성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도 다 있어. 내가 서류를 조작한 것, 내 아들을 협박한 것. 헛소리 마세요. 헛소리가 아니야. 그때 장철수 할아버지가 안에서 나오셨어요. 철수. 김성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이네, 성호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렸지. 장철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 내가 조작한 서류 원본이야. 20년 동안 잘 보관했지. 김성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말 다 녹음했어. 제가 부엌에서 나오며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당신이 직접 자백했어요. 시아버지 아들분을 어떻게 했는지. 김성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잖아. 함정이 아니라 진실이지.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20년을 기다렸어. 내가 꼬리를 밟길.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합시다. 김성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전화를 걸어놓은 상태였죠. 경찰이 왔고 김성호는 연행됐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버님. 그러게. 시아버지는 힘없이 웃으셨어요. 20년이 걸렸네.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할 일을 한 거지.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내가 알면 힘들어질까 봐. 그리고 저 녀석도. 시아버지는 남편 방을 바라보셨어요. 형을 잃은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알아. 그래서 더 내가 버텨야 했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제가요? 내가 없었으면 끝까지 못 버텼을 거야.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래야지.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지. 왜? 죄송해요.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일어나. 형을 잃은 게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일어나라니까. 시아버지가 남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는 혼자 다 감당하셨는데 아비가 할 일을 한 거지. 시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장철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경찰 조사 끝났어요. 응. 성호가 다 자백했대. 다행이네요.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 장철수는 가볍게 웃으셨어요. 만석이도 이제 편해지겠어. 그러게요.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셨어요? 만석이가 친구니까.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컸어. 뭐든 같이 했지. 장철수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성호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졌지만 만석이가 더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 고마워요. 뭐가? 당연한 일 한 건데.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철수 왔어? 응. 왔지. 두 노인은 마주 보며 웃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웃음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성우는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0년 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형도 명예를 회복했죠. 시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정원을 가꾸시고 동네 친구들과 만나 장기를 두셨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아버지와의 대화도 늘었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맛있네. 시아버지가 반찬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더 드세요. 제가 반찬을 더 올려드렸죠. 며느리 고생 많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나 같은 늙은이 돌보느라. 늙으신 게 아니라 지혜로우신 거죠. 시아버지는 싱긋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갈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행? 네. 형 생각도 하면서.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자. 그날 밤 시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죠.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 생각 좀. 시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웃으셨어요. 며느리. 네? 고마워. 정말로.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진짜야.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이 가족을 위해 하신 일들. 가족이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실 때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랜 어둠이 지나고 이제야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진실이 드러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고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지금 간다. 시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어요. 그 미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죠. 시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